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2차 한국경영과학회 신진연구자 세미나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권순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수요 측 관리를 위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했을 때 하는 도중에 관심을 갖게 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이후에 박사학위 연구와 또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제가 고민 중인 수리계획법과 기계학습의 융합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영과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료를 하였고요. 이후에 미국 텍사스 A&M 주립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습니다. 박사학위 수료 후에 뉴욕 주립대 산업공학과에서 약 4년 정도 재직하였고요. 그 이후에 2022년도 3월에 연세대학교 산업공학에 부임해서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 연구의 주제는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과학 내지는 산업공학의 기법들을 사용한 최적화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응용 분야로는 제조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공급망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주로 수리계획법과 또 기계학습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리계획법과 기계학습의 융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부임하고 후에 저희가 시스템 모델링 최적화 연구실을 통해서 지금 현재 8명의 학생들과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학회든지 학회지를 통해서 저 연구실에서 연구 성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 연구실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리계획법과 기계학습의 융합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문제의 배경이 되는 수요 측 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에너지 시스템 또는 전력망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공급 측과 수요 측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측 에너지 시스템 혹은 공급 측 전력망 시스템은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수요 측 전력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분배와 소비를 포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분산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서 수요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생산된 전기로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형태에도 수요 측 전력망에서 포괄하고 있는 형식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공급 측과 수요 측을 모두 망라하고 포괄하는 특별한 형태의 전력망 시스템, 특별히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요 측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충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요 측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 측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타 다른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 시스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력망에서도 에너지 시스템에서도 전기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결국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이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요. 이 관점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전력망을 공급 측과 수요 측으로 나눠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도 공급 측 관리와 수요 측 관리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측 관리라는 것은 결국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의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공급이 주어졌을 때, 수요가 있었을 때 그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공급 측 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급 측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공급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급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요가 이 최대 공급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측 관리에 있어서의 이제 핵심 문제가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그 공급의 용량을 초과하는 수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공급 용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공급 용량을 초과하는 수요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급 용량을 늘리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수요 측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요 측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 관리와는 달리 공급에 맞춰서 수요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제 수요 측 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공급 용량을 초과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를 줄임으로써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이제 수요 측 관리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수요 측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수요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를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요 반응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도 현재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래밍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결국에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는 시간 구간에 더 비싼 전기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리고 그 책정된 가격을 소비자한테 공유함으로써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비싼 구간에 소비를 줄이게 하는 그 아이디어로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들이 공유되어 있는 전기 가격을 인지를 하고 더 싼 구간에 더 많은 수요를, 그리고 더 비싼 구간에 적은 수요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수요를 관리를 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측 재생에너지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수요 측 재생에너지 발전을 그 분산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 수요 측에서 직접 생산된 전기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하는 형식의 간접적인 수요 조절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수요 측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요 측의 관리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측 관리의 핵심은 결국 수요 반응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측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 수요의 부하를 이동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결국에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전기 가격을 고려를 해서 더 싼 구간에, 더 비싼 구간에 각각 수요를 더 많이, 더 조금 사용하는 것이 수요 부하의 이동의 핵심이 되겠고, 또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사용하게끔 수요 부하를 이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요 측 관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요 측 관리 관점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고려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수요 측 관리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는 분명하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의 소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전기 수요라고 하는 것을, 그 수요의 부하를 이동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어떤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미리 혹은 나중에 미뤄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 결국 수요 부하 이동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아무리 그 수요 반응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전기 가격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수요 부하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수요 부하 이동을 결정하는 문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 가격이 싼 경우에 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충전하고, 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많은 발전량이 있는 경우에 이 발전량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그리고 그 충전된 배터리를 추후에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요 부하 이동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수요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예 중에 하나로 주택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옆에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에서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해서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발전량과 그다음에 이 집이 수요 반응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전기 가격을 인지를 해서 기간 동안에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택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 가격이 저렴한 밤 시간에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 수요가 많은 시점에 이 배터리를 방전을 해가지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실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국 정전이 되었을 때 백업 정력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주택에서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활용이 늘어나는 실정이고요. 또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자산으로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진짜 실질적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요즘에 상용화되고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이렇게 주택용 대체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마케팅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요 측 관리에 있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러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면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전기 가격, 그다음에 전기 수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이런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운영 최적화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언제 얼마만큼 배터리를 충전하고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구조화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하루 동안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하루 동안을 이산화된 시간 구간으로 나눠서 각 시간 구간마다 배터리를 얼마만큼 충전하고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 의사결정 문제를 구조화시키면 결국에는 이 의사결정 문제는 순차적인 다단계 최적화 문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순차적 다단계 최적화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결정하는 충전량과 사용량이 결국에 이후에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더욱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전기 가격과 전기 수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러한 순차적 다단계 최적화 문제로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문제를 수리 모델로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러한 인덱스와 파라미터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확정점 파라미터는 배터리 운영에 관련된 파라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 파라미터는 결국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전기 가격, 전기 수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량을 이렇게 확률적인 파라미터로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언제 얼마만큼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 문제가 결국 수리적으로 전기 요금을 최소화하는 문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불확실한 전기 가격과 전기 수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해서 언제 얼마만큼 배터리를 충전하고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수리적인 순차적 확률적 다단계 최적화 모델로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수리적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런 다단계 확률적 수리 계획법이라든지 확률적 동적 계획법을 사용해서 이런 다단계 최적화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높은 계산 복잡도와 또 불확실성을 모델링하기 위한 확률분포 추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단계 확률적 수리 계획법 내지는 확률적 동적 계획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최근에 이제 수리 계획법과 기계 학습의 융합을 통한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을 적용해서 이 순차적, 확률적 다단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 중인데요. 이 제안한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수리적 계획법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복잡한 수리 계획법을 통해서 최적의 의사결정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될 텐데,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기계학습 모델로 학습을 해서 수리적으로 연산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는 문제로서 해결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결국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이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제어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면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제어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전기 가격과 전기 수요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고려를 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기 가격과 전기 수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 결국에는 최적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제어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최적의 제어 정책을 예측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최적 운영에 적용을 하는 단계를 설명을 해보면 결국에는 가격과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바탕으로 선형계획법을 통해서 최적의 제어 정책을 도출합니다. 이 최적의 도출된 제어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예측하도록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된 기계학습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최적의 제어 정책을 예측을 하고 예측된 제어 정책을 통해서 다른 제어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결국에는 실행 가능한 제어 정책을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우리가 수리계획법과 기계학습의 융합을 이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최적 운영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 자체가 다단계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도 이런 다단계 구조를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순환신경만을 사용해서 이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을 저희가 실현을 했고, 그 말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시계열 데이터인 데일터 형식을 따르는 전기 가격과 전기 수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최적 제어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순환신경망을 통해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최적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제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을 실현을 했고요. 제안한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의 효과를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 여기서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주거단지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과 비교할 만한 여러 가지 기법들, 특별히 여기서는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과 그다음에 강화학습 모델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제어 문제를 푼 결과를 저희가 제안한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의 결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최적성에서 그리고 또 연산에 필요한 연산 시간 관점에서 모두 비교하고 있는 저희 방법론보다 제안한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연구 바탕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옵티미제이션 인폼드 러닝을 꼭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최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결국의 의사결정이 다단계, 순차적인 다단계 확률적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결정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메인과 도메인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로서 확장하는 연구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이 아래에 보여지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제어 관련된 논문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리뷰 중에 있고요. 또 관련해서 실내 에어컨 제어 문제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방법론을 구현한 연구가 지금 현재 다른 저널에 또 지금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그 바탕이 되는 과거 선행 연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과거 선행 연구 모두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시스템 모델링 최적화 연구실을 통해서 관련된 연구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 연구 결과들을 여러 학회들이나 아니면 학회지에 저희가 투고하고 게재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학회 통해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을 연세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접하게 됐고 교수라고 하는 꿈도 사실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교로 부임해서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뜻깊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제가 그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좋아하는 직업을 제가 의미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고요. 사실 교수와 학생 관계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뜻깊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있어서도 학생들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쑥스럽고요. 사실, 수상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을 공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저는 의사결정의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의사결정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학문이 산업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비록 어떤 특정한 과목과 특정한 매체나 특정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이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이 여러 과목들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잘하게 되는 게 이제 잔소리인데 제가 애정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잔소리를 정말 잘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애정 어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잔소리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잔소리들에 숨겨져 있는 진심을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해줘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같은 과목을 여러 번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 직전에 설레고 왜냐면은 강의하는 것을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한 결과로서 이런 상을 수상하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세미나 발표 도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박사 유학을 떠나서 첫 학기 때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주제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접했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프로젝트와 그 교과목을 가르친 교수님이 결국에 박사 과정 지도 교수님이 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기회가 많았었고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이어가지고 학위 이후에도 제가 이제 교수직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산업공학은 의사결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 시스템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 전문가보다는 도메인 지식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조금 구조화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산업공학도로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 시스템, 뭐 전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산업공학과에서 에너지 시스템 연구가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요즘에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머신러닝 이런 것들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에너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 부임했던 시기가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시기가 아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대면 수업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회라든지 통해서 제가 다른 연구자들이나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사실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신진 연구자 세미나라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뭐 경영과학회 또는 산업공학회 보통 이 두 학회가 제가 주로 이제 참여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그런 학회가 될 텐데요. 앞으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연구 주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또 다른 연구 주제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주제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학회라든지 아니면 학회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 연구를 소개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회 통해서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서 제 연구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노력이나 어떤 기회의 그 시작점으로 오늘 이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학회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또 연구를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애정이 없다면 잔소리도 없다. 이게 제 주장인데 사실 어디서 봤는데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잖아요. 근데 잔소리는 듣기 싫고 조언은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저는 좀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고 대하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예, 어제도 밤늦게 잔소리를 퍼부어대가지고 네, 요건 잘라주세요. 그렇습니다.